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재미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천천히 따라가 보려 합니다. 오래 살아보니 알게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을 늙게 만드는 것은 세월만이 아니라 더는 기대할 것이 없다고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순간입니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떴는데 특별히 아픈 곳도 없는데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텔레비전을 켜도 재미가 없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싶다가도 괜히 귀찮게 할까 싶어 다시 내려놓은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날이 며칠 몇 달 이어지면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내 인생에는 별일이 없겠구나. 그런데 바로 그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이대로 지나가면 남은 시간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저 견디는데 써버릴지도 모릅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마음을 닫으면 사람들도 조금씩 멀어지고 그 거리가 쌓이면 결국 존중받지 못한다는 서운함만 남습니다. 그러니 편안해지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해 주세요. 다만 제가 여기서 하는 이야기가 정말 마음에 드실 때만요.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그곳의 현재 시간이 몇 시인지 댓글에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같은 밤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서로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이제 불을 끄고 부드러운 소음이 필요하다면 선풍기를 켜도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의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인생이 재미없어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자식들은 각자의 삶으로 떠났고 오랫동안 함께 산 배우자와도 어느 순간부터 할 말이 줄어듭니다. 친구를 만나도 건강 이야기, 자식 이야기, 병원 이야기만 하다가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괜히 마음 한구석이 허전합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불을 켜는 순간 집이 유난히 조용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람은 외로움보다 더 깊은 감정을 느낍니다. 내가 이제 세상에서 조금씩 필요 없는 사람이 되어가는 건 아닐까. 하지만 살아보니 그 생각도 사실은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를 먼저 필요 없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스스로를 뒤로 물러나게 만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나이에 뭘 하겠어? 지금 시작해서 어디에 쓰겠어? 괜히 나섰다가 웃음거리나 되지. 이런 말이 한 번, 두 번 쌓이면서 마음의 문이 닫힙니다. 그러면 재미없는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재미있는 일을 찾아볼 힘 자체가 사라집니다. 제가 오랫동안 사람들을 보며 느낀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눈빛이 살아있는 사람은 특별히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었고 자식이 유난히 잘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몸이 조금 불편해도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이 있었고 누군가를 만나면 먼저 웃었고 작은 것을 새롭게 바라볼 줄 알았습니다. 반대로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는데도 하루 종일 불평하고 자식에게 서운해하고 배우자를 탓하며 사는 분들은 마음이 빠르게 늙었습니다. 어느 모임에서 한 78살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예전에는 늙으면 재미가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내가 재미를 포기하고 있었더라고.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사람은 환경 때문에만 지치는 것이 아닙니다. 기대를 끊고 웃음을 줄이고 사람과 거리를 잘못 두고 자신에게서 가능성을 빼앗을 때 더 빨리 시들어 갑니다. 가까운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도 큰 몫을 합니다. 자식에게 전화했는데 바쁘다며 짧게 끊겼을 때 배우자에게 말을 걸었는데 건성으로 대답했을 때 친구들과 함께 있는데 내 이야기는 아무도 듣지 않는 것 같을 때 마음이 서늘해집니다. 그
그 순간 사람은 나는 이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숨기기 위해 더 말이 많아지거나 반대로 아예 입을 닫기도 합니다. 둘 다 결국 관계를 더 어렵게 만듭니다. 사람 마음은 이상해서 존중받고 싶을수록 상대를 붙잡게 되고 인정받고 싶을수록 자신을 더 설명하려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것은 그 반대일 때가 많습니다. 덜 붙잡고 덜 설명하고 대신 내 삶 안에 다시 작은 기쁨을 만들어야 합니다. 누가 나를 즐겁게 해주기를 기다리지 않고 내가 먼저 내 하루에 숨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웃음 하나, 생각 하나, 작은 습관 하나면 됩니다. 평생 무뚝뚝하고 화를 달고 살던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짜증부터 났고 자식은 자신을 피한다고 생각했고 아내는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여겼습니다. 친구가 줄어들수록 그는 세상이 변했다고 탓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변한 것은 세상이 아니라 자신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데도 유난히 밝게 웃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을 보며 처음으로 궁금해졌습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늙었는데 왜 저렇게 즐거울까? 바로 그 질문이 그의 남은 인생을 바꾸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답을 찾기 전에 먼저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재미없을까가 아니라 나는 무엇을 놓치고 있었을까? 라고 묻는 순간 삶은 아주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노인이 가장 먼저 배운 것은 의외로 아주 단순한 일이었습니다. 웃을 일이 생기기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웃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좋은 일이 생기면 웃었습니다. 자식이 시험에 붙으면 웃었고 월급이 오르면 웃었고 친구들과 술잔을 기울이며 웃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좋은 일을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자식들은 바쁘고 몸은 여기저기 불편하고 새로운 일은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웃음을 조건부로 만들어버립니다. 무슨 일이 있어야 웃고 누가 나를 즐겁게 해줘야 웃고 마음에 드는 일이 생겨야 웃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면 웃을 날은 점점 줄어듭니다. 오래 살아보니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웃음이 줄어서 인생이 무거워진 것인지 인생이 무거워져서 웃음이 줄어든 것인지 어느 순간부터는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둘 중 하나를 먼저 바꾸는 일입니다. 세상을 당장 바꿀 수 없다면 내 얼굴부터 바꾸는 것입니다. 그 노인은 처음에는 이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거울 앞에서 억지로 웃으라는 말을 듣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 나이에 이런 걸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나. 그래도 잃을 것이 없다는 생각으로 아침마다 세수한 뒤 거울을 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처음 며칠은 자기 얼굴이 우스워 보였습니다. 웃고 있는데 눈은 전혀 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글퍼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모습이 너무 어색해서 진짜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 짧은 웃음 뒤에 마음이 조금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좋아져야 행동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행동이 먼저 바뀌면 감정이 뒤따라오는 때도 많습니다. 아침에 어깨를 펴고 밖으로 나가면 기분이 조금 달라지고 사람에게 먼저 인사하면 상대의 표정도 달라집니다. 그 작은 반응이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삶은 생각보다 이런 작은 왕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 번은 동네 식당에서 혼자 밥을 드시던 72살 남성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주문이 조금 늦어지자 예전 같으면 종업원을 불러 큰 소리를 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많이 바쁘시죠. 천천히 주세요 하고 웃었습니다. 종업원이 고맙다는 표정으로 물 한 잔을 더 챙겨드렸습니다. 별일 아닌 장면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집에 돌아가면서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다고 했습니다. 세상이 달라진 게 아니라 자신이 먼저 세상을 대하는 표정을 바꾼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웃음을 잃은 사람의 주변에는 긴장이 쌓이기 쉽습니다. 가족들도 눈치를 봅니다. 밥상에서 젓가락 소리만 나고 자식이 전화를 해도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망설입니다. 본인은 왜 아무도 나를 편하게 대하지 않느냐고 서운해하지만 가까운 사람들은 이미 그의 표정에서 거절을 읽고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말보다 얼굴을 먼저 봅니다. 아무리 나는 괜찮다고 말해도 얼굴이 늘 굳어 있으면 상대는 가까이 다가가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억지로 밝은 척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힘든데도 괜찮다고 숨기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내 마음이 힘들다는 이유로 하루 전체를 어둡게 만들지 말자는 것입니다. 아픈 날에도 웃을 수 있고 외로운 날에도 따뜻한 말을 건넬 수 있습니다. 슬픔이 있다고 웃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웃음은 슬픔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슬픔이 나를 전부 차지하지 못하게 하는 작은 틈을 만들어줍니다. 그 노인은 그렇게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아침에 거울을 보고 웃고 경로당에 가면 먼저 오늘 얼굴 좋아 보이시네 하고 말을 건넸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늘 불평하던 사람이 갑자기 달라졌으니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먼저 말을 거는 사람이 생겼고 어느 날은 누군가가 옆자리를 내주었습니다. 관계는 큰 사건보다 이런 작은 표정에서 다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녁이 되면 그는 예전처럼 텔레비전을 켰지만 보는 마음이 달랐습니다. 웃긴 장면이 나오면 참지 않고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손주에게 영상 통화를 걸어 우스운 표정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손주가 깔깔 웃자 자신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날 전화를 끊고 난 뒤 방 안의 정막이 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외로운 것은 혼자 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마음을 주고받는 순간이 사라졌을 때 더 깊이 외로워집니다. 웃는다는 것은 내가 아직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가장 먼저 받아들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는 아직 기뻐할 수 있다. 그 감각이 살아나면 사람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노년의 첫 번째 변화는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얼굴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아무 이유 없이 한번 웃어보는 것 길에서 마주친 사람에게 먼저 미소를 건네는 것, 식탁에서 배우자의 사소한 말을 조금 부드럽게 받아주는 것, 이런 행동은 너무 작아서 아무 효과도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오래 쌓이면 사람의 분위기를 바꾸고 관계의 온도를 바꿉니다. 그리고 그때 한 가지가 더 보이기 시작합니다. 웃음을 되찾았는데도 마음속에 계속 무거운 것이 남아있다면 그 무게는 대개 누군가를 탓하는 마음에서 오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오래 괴롭히는 감정 가운데 하나는 분노보다도 억울함입니다. 화는 한순간 지나갈 수 있지만 억울함은 오래 마음속에 남습니다.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저 사람은 저럴까? 내가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무심할 수 있지? 나는 참고 살았는데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겉으로는 조용해 보여도 사람의 마음을 안에서부터 조금씩 지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억울함의 끝에는 대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탓하는 마음입니다.
그 노인도 오랫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내가 말이 없으면 아내 탓을 했고 자식이 자주 찾아오지 않으면 자식 탓을 했습니다. 친구들이 멀어지면 세상이 변했다고 말했습니다. 경로당에서 누군가 자기 말에 반박하면 요즘 사람들은 예의가 없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늘 피해자였고 다른 사람들은 늘 잘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모든 일의 원인을 밖에서만 찾기 시작하면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마음은 잠깐 편해질 수 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덜 아프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대가가 큽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모든 문제가 다른 사람 때문이라면 내 삶의 열쇠도 다른 사람 손에 들어가 버립니다. 자식이 바뀌어야 내가 편하고 배우자가 달라져야 내가 행복하고 친구가 먼저 전화해야 내가 외롭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살면 내 기분은 늘 남에게 맡겨진 채 흔들립니다. 오래 살아보면 결국 알게 됩니다. 사람은 내가 원하는 만큼 바뀌지 않습니다. 자식은 자식의 방식으로 살고 배우자는 오래된 습관을 쉽게 고치지 못하고 친구에게도 자기 사정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면 매일 새로운 실망이 생깁니다. 한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이른 가까운 나이까지 아들이 주말마다 찾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토요일 아침이면 반찬을 만들고 냉장고를 채웠습니다. 그런데 오후가 되어도 연락이 없으면 전화했습니다. 이번 주에도 안 오니 아들은 미안하다고 했지만 목소리에는 피곤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전화가 끝난 뒤 그분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 말은 아들에게 한 말 같지만 사실 자기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생각을 조금 바꾸었습니다. 아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못 오는 게 아니라 자기 삶을 살아내느라 바쁜 것일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니 서운함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서운함이 분노로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날은 아들에게 전화를 하지 않고 혼자 시장에 나갔습니다. 좋아하던 떡을 사고 오래 알고 지낸 지인과 차를 마셨습니다. 저녁이 되었을 때 마음이 예전처럼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상대가 잘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상처를 참고 넘기라는 말도 아닙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것과 바꿀 수 있는 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꾸려는 데 쓸 힘을 내 삶을 돌보는 데 쓰는 것입니다. 누군가 때문에 화가 날 때 마음속으로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한번 말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는 너무 싱거워 보입니다. 하지만 이 짧은 말에는 큰 뜻이 있습니다. 저 사람도 나와 다른 인생을 살아왔고 나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인정입니다. 세상이 내 기준대로 움직이지 않아도 된다는 허락입니다. 배우자가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 때도 그렇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아도 서로의 마음을 모두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오래같이 살면 말하지 않아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기대가 서운함을 키웁니다. 저녁 식탁에서 남편이 말없이 밥만 먹는다고 아내는 나와 말하기 싫은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남편은 그냥 피곤했을 뿐일 수도 있습니다. 마음은 이렇게 빈칸을 자기 상처로 채우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 노인은 조금씩 남 탓을 줄였습니다. 누군가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면 예전에는 바로 표정부터 굳었지만 이제는 잠시 멈췄습니다. 저 사람도 저럴 사정이 있겠지. 이상하게도 그 한 번의 멈춤이 싸움을 줄였습니다. 말을 덜 쏟아내니 후회도 줄었습니다. 밤에 불을 끄고 누웠을 때 그 말을 왜 했을까 하며 뒤척이는 날도 줄어들었습니다.
사람은 화를 낼 때 상대를 벌준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가장 오래 그 화를 품고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입니다. 상대는 이미 집에 돌아가 잘 자고 있는데 나는 그 말을 곱씹으며 잠을 못 이루기도 합니다. 이것만큼 손해보는 일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참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관계에는 분명히 선이 필요합니다. 무례한 사람에게 계속 상처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탓과 경계는 다릅니다. 탓은 상대가 바뀌기를 기다리는 것이고 경계는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미워하며 붙잡고 있는 대신 조용히 거리를 둘 수도 있습니다. 설명을 반복하기보다 한 번 분명히 말하고 물러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더 성숙한 태도입니다. 그 노인이 남 탓을 조금씩 놓자 마음에 빈자리가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그 자리를 불평이 차지했지만 이제는 다른 것이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복지관 게시판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림교실, 스마트폰 수업 노래 교실서의 교실. 예전 같으면 이 나이에 뭘 배워하고 지나쳤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 한 장의 안내문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니 처음으로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사람이 늙는다는 것은 몸의 변화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마음속에서 이제 새로운 건 필요 없어 라는 말이 자꾸 커지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모르는 것이 있으면 궁금했고 서툴러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익숙한 것만 찾게 됩니다. 자주 가던 길, 늘 보던 사람, 하던 방식만 반복합니다. 편해서 그렇기도 하지만 그 안에는 실패하기 싫은 마음도 숨어 있습니다. 괜히 배웠다가 못하면 창피하지. 이 나이에 시작해서 뭐 하겠어. 그렇게 한 번 물러서고 두 번 물러서다 보면 어느 순간 삶이 아주 좁아집니다. 그 노인도 복지관 게시판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림교실 모집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평생 그림이라고는 손주 숙제를 봐준 것 말고는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손도 예전 같지 않았고 눈도 침침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돌아서려 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해야만 배울 수 있는 건가? 그 한마디가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처음 수업에 들어갔을 때 그는 가장 뒤에 앉았습니다. 연필을 잡은 손이 어색했고 다른 사람들은 자기보다 훨씬 잘 그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종이 위에 선 하나 긋는 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옆자리 사람이 웃으며 처음엔 다 그래요 라고 말했지만 그 말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는 괜히 등록했나 싶었습니다. 그날 밤 불을 끄고 누워 천장을 보다가 문득 젊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처음 회사에 들어갔을 때도 아무것도 몰랐고 처 사이를 안았을 때도 서툴렀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몰라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왜 지금은 모르는 것이 그렇게 두려워졌을까 싶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못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못할까봐 시작하지 않으면서 점점 배우는 힘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익숙한 것만 반복하면 마음은 편하지만 동시에 삶에 들어오는 새 자극도 줄어듭니다. 반대로 새로운 것을 배우면 작은 긴장이 생기고 그 긴장이 마음을 깨웁니다. 오늘은 어떤 색을 써볼까? 다음에는 무엇을 그려볼까? 내가 어제보다 조금 나아졌을까? 이런 질문이 생기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한 75살 여성분은 스마트폰 수업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사진을 보내는 것도 어려워서 자꾸 엉뚱한 버튼을 눌렀습니다. 손주가 보내준 영상을 실수로 지우고 속상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몇 주가 지나자 혼자 사진을 찍어 가족 단체방에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손주가 할머니 사진 잘 찍네 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에 그분은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다고 했습니다. 배움은 기술 하나를 익히는 일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세상과 다시 연결되는 문을 여는 일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사람에게는 또 하나의 변화가 생깁니다. 자기 이야기가 늘어납니다. 예전에는 사람을 만나면 몸 아픈 이야기나 자식 이야기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오늘 배운 것, 실수한 것, 재미있었던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관계도 그만큼 가벼워집니다. 늘 과거 이야기만 하는 사람과 새로운 이야기가 있는 사람의 분위기는 다릅니다. 전자는 점점 지나간 시간에 머물고 후자는 아직 살아있는 오늘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배우는 과정에서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어린 강사가 천천히 설명해도 잘 알아듣지 못할 수 있고 옆자리 사람보다 진도가 느릴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역시 늙었나 봐 라는 생각이 올라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더 위험합니다. 한 번의 실수를 나이라는 이름으로 설명하기 시작하면 스스로에게서 기회를 빼앗게 됩니다. 성숙한 사람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른다고 말할 줄 알고 천천히 배우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젊을 때는 잘하는 것이 자존심이었다면 나이가 든 뒤에는 배우려는 태도 자체가 품위가 됩니다. 아는 척하지 않고 모르는 것을 인정하고 새로운 사람에게도 배울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사람을 오래 젊게 만듭니다. 그 노인은 그림을 잘 그리지 못했습니다. 석 달이 지나도 선은 여전히 삐뚤었고 색을 고르는 것도 서툴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작은 풍경 하나를 완성했습니다. 창가에 놓인 화분과 오래된 찻잔을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특별한 작품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그림을 집에 가져와 벽에 걸었습니다. 아내가 한참을 보다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린 거예요. 그가 조금 멋쩍게 웃으며 고개를 아내는 생각보다 괜찮네 라고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평생 돈을 벌고 가족을 책임졌다는 칭찬보다 그날의 말이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과거의 역할이 아니라 지금의 자신에게 받은 칭찬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어느 나이에든 지금의 나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남에게서 그 인정을 받기만 기다리면 또다시 마음이 흔들립니다. 누구는 칭찬해주고 누구는 무심하게 지나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움이 조금씩 즐거워지기 시작한 그 노인에게 또 하나의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나 자신을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사람은 이상하게도 남에게는 너그러우면서 자기 자신에게는 너무 인색할 때가 많습니다. 친구가 실수하면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말하면서도 내가 실수하면 며칠씩 마음에 담아둡니다. 자식이 힘들어하면 그래도 너는 잘하고 있어 라고 다독이면서도 정작 자신에게는 내가 뭘 잘했다고 라고 말합니다. 오래 살아보니 가장 늦게 배우게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평생 남을 돌보느라 바빴던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법을 모릅니다. 그 노인도 그랬습니다. 젊을 때는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고 중년에는 자식 뒷바라지를 해야 했고 나이가 들어서는 아프지 않고 민폐 끼치지 않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가 고생 많으셨습니다 라고 말하면 손사래를 쳤습니다. 다들 그렇게 살았지 내가 뭐 특별하다고 겸손한 말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는 자기 삶을 너무 가볍게 보는 습관이 숨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림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그는 벽에 걸린 자신의 그림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잘 그린 그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처음부터 끝까지 해낸 것이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마음속에서 이런 말이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내가 이걸 해냈네. 아주 작은 문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칭찬은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정받지 못하면 서운해합니다. 자식이 고맙다는 말을 안 하면 섭섭하고 배우자가 수고했다는 말을 안 하면 허무해집니다. 친구들이 내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 내가 초라해진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이렇게 남의 입에서 나오는 말만 기다리면 자기 가치는 늘 외부 평가에 흔들리게 됩니다. 한 73살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평생 세 아이를 키우고 시부모를 모셨습니다. 남편이 사업이 어려웠을 때는 새벽부터 식당 일을 하며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들과 차를 마시다가 누군가 당신은 평생 뭐 했어 하고 농담처럼 물었습니다. 그분은 웃으며 뭐 하긴 집에서 애나 키웠지 라고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불을 끄고 누웠는데 그 말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애나 키웠지. 자신이 자기 삶을 그렇게 줄여 말한 것이 서러웠던 겁니다. 사람은 남에게 무시당해서만 상처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무시하는 말을 반복할 때 더 깊이 상처받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뭘 해? 난 원래 운이 없어. 이제 나는 쓸모가 없지. 이런 말은 그저 습관적인 푸념처럼 보이지만 자꾸 반복하면 행동까지 그 말에 맞춰집니다. 해볼 수 있는 일도 포기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자신을 작게 만들고 누가 좋은 말을 해줘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작은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 그날 자신이 잘한 것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아내에게 짜증내지 않은 것, 복지관 수업에 빠지지 않은 것, 친구에게 먼저 전화한 것, 산책을 30분 한 것,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칭찬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며칠 지나자 조금씩 보였습니다. 오늘 나는 약속을 지켰다. 오늘 나는 화가 났지만 말을 삼켰다. 오늘 나는 새로운 것을 하나 배웠다. 이런 작은 인정이 쌓이자 신기하게도 다른 사람의 반응에 덜 흔들렸습니다. 누가 칭찬하지 않아도 예전만큼 서운하지 않았고 누군가 무심하게 말해도 하루 종일 곱씹지 않았습니다. 자기 안에 자기를 붙잡아주는 말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칭찬한다는 것은 잘못을 외면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부족한 점을 모른 척 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은 인정하고 잘한 것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첫 번째만 잘합니다. 실수는 오래 기억하면서 잘한 일은 당연하게 넘깁니다. 그러니 마음의 저울이 늘 한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균형이 중요합니다. 젊을 때는 직함이나 돈 성과가 나를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은퇴하고 자식이 독립하고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면 그런 표지들이 하나씩 사라집니다. 그때까지도 나는 무엇을 했는가? 로만 자신을 평가한다면 허무함이 찾아오기 쉽습니다. 이제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고 힘든 시절을 견딘 사람이고 누군가를 끝까지 책임졌던 사람이며 지금도 배우고 변하려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노인은 어느 아침 거울 앞에서 처음으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잘 왔다. 그 말을 하고 잠시 눈을 피했습니다. 쑥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며칠 뒤에는 조금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오늘도 잘 살아보자. 그 짧은 말이 하루를 대하는 태도를 바꿨습니다.
자신을 인정하게 되면 관계에서도 달라집니다. 인정받기 위해 상대를 붙잡지 않게 되고 사랑받기 위해 지나치게 희생하지 않게 됩니다. 자식에게 자꾸 확인받으려 하지 않고 배우자의 말 한마디에 마음 전체를 맡기지 않습니다. 스스로 서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 가치를 아는 사람은 모든 관계를 가까이 붙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한 발 물러서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에게 매달리는 것은 다르고 오래 함께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사람 사이가 멀어지는 이유는 미워해서만이 아닙니다. 너무 가까이 있으려다 지쳐서 멀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래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좋은 관계는 늘 붙어 있는 관계가 아니라 가까이 있어도 서로 숨 쉴 자리를 남겨주는 관계입니다. 젊을 때는 사랑하면 무엇이든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루 일과를 다 알아야 하고 상대의 생각도 알아야 하고 어디에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자연스럽게 공유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쌓일수록 이런 가까움이 때로는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노년에는 각자의 리듬이 더 분명해집니다. 한 사람은 조용히 있고 싶고 다른 사람은 계속 말을 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밖에 나가 사람을 만나고 싶고 다른 사람은 집에서 쉬고 싶을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인정하지 못하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간섭이 시작됩니다. 그 노인도 예전에는 아내와 자식에게 참 많은 것을 물었습니다. 어디 가느냐, 누구를 만나느냐, 언제 들어오느냐, 왜 연락이 늦었느냐, 본인은 관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은 점점 감시처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복지관에서 늦게 돌아오면 뭐가 그렇게 오래 걸렸어? 라고 물었고 아들이 전화를 며칠 하지 않으면 부모 생각은 안 나냐?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사랑을 확인받고 싶었지만 상대는 오히려 더 멀어졌습니다. 관계에서 자주 생기는 착각이 있습니다. 가까울수록 많이 알아야 하고 많이 말해야 하고 많이 관여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모든 생각을 공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감정을 즉시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적당한 빈틈이 있어야 다시 만나고 싶어지고 할 이야기도 생깁니다. 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침마다 동네 정자에 나가 친구들과 바둑을 두었고 아내는 복지관 노래 교실에 다녔습니다. 점심도 각자 해결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은 사이가 안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면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아 각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바둑에서 또 졌어요. 나는 새 노래 배웠어요. 하루 종일 붙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녁 대화에 새로움이 있었습니다. 함께 있으면서도 각자의 시간이 있는 것, 그게 오히려 두 사람의 관계를 오래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식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은 내 몸에서 나왔지만 내 인생의 연장이 아닙니다. 부모가 평생 희생했다는 이유로 자식의 시간과 마음을 요구하기 시작하면 그 순간 관계는 무거워집니다. 일주일에 몇 번 전화해야 하는지, 명절에 며칠 있어야 하는지, 어떤 말을 해야 효도인지 부모가 기준을 정하기 시작하면 자식은 사랑보다 의무를 먼저 느끼게 됩니다. 어느 어머니가 아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네 목소리만 들으면 돼. 그런데 막상 아들이 전화하면 왜 자주 연락하지 않았느냐고 서운함부터 쏟아냈습니다. 아들은 점점 전화를 미뤘습니다. 어머니는 봐라, 내가 늙으니까 전화도 안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화 자체가 부담스러운 시간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사랑을 확인하려던 말이 오히려 연락을 줄이는 결과를 만든 것입니다. 이런 때 필요한 것이 거리입니다. 차갑게 끊어내는 거리가 아니라 상대의 삶을 인정하는 거리입니다. 자식이 바쁘다면 바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배우자가 혼자 있고 싶다면 그 시간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지키는 방식입니다. 말을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경험이 많아지고 경험이 많아지면 조언하고 싶은 마음도 커집니다. 하지만 사람은 조언을 많이 듣는다고 마음을 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말을 들어주는 사람 앞에서 마음이 열립니다. 남편이 오늘 머리가 좀 아프네라고 말했을 때 바로 그러니까 약을 제때 먹으라고 했잖아요 라고 말하면 대화는 금방 닫힙니다. 반대로 머리가 많이 아픈가 보네 라고 한마디만 해도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첫 번째 말에는 해결이 있고 두 번째 말에는 이해가 있습니다. 사람은 해결책보다 먼저 이해받고 싶어 합니다. 친구가 자식 때문에 속상하다고 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는 네가 먼저 이렇게 해야지 라고 가르치기보다 많이 서운했겠네 라고 말하는 편이 더 깊이 다가갑니다. 공감은 거창한 기술이 아닙니다. 상대의 감정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 노인은 이걸 배우면서 말을 조금 줄였습니다. 예전에는 가족이 무슨 말을 하면 바로 답을 주려고 했지만 이제는 잠깐 듣고 말했습니다. 그랬구나.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예전보다 이야기를 더 길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도 통화할 때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덜 말했는데 오히려 관계는 더 깊어졌습니다. 사람은 자기 공간이 존중받는 곳에 오래 머뭅니다. 존중받는다고 느끼면 마음을 닫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관계에서 필요한 것은 붙잡는 힘보다 놓아주는 힘입니다. 내가 누구를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내 곁에서 얼마나 편안한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그렇게 거리를 배우고 나니 노인의 하루에는 조용한 여유가 생겼습니다. 아내가 외출해도 불안하지 않았고 자식에게 연락이 없어도 예전처럼 서운함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비어있는 시간이 아니라 자신을 돌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서 그는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지나쳤던 것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 아침, 햇살 아프지 않고 걸을 수 있는 달이 아무 일 없이 지나간 하루. 삶은 갑자기 풍족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이 힘들어지는 이유는 꼭 가진 것이 부족해서만은 아닙니다. 이미 가진 것을 보지 못하고 없는 것만 오래 바라볼 때 마음은 더 쉽게 메말라집니다. 오래 살아보면 이상한 사실 하나를 알게 됩니다. 젊었을 때 그렇게 갖고 싶었던 것들이 어느 순간 너무 당연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밥 먹을 사람이 있는 것, 혼자라도 밥을 잘 먹을 수 있는 것, 아침에 눈을 뜨는 것 두 발로 걸어 화장실에 갈 수 있는 것, 전화할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는 것. 젊을 때는 이것들을 행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당연한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세월을 지나고 나면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그 노인에게도 그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예전에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몸이 어디 아픈지 확인했습니다. 무릎이 뻐근하면 짜증이 났고 잠을 설쳤으면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생각을 조금 다르게 해보았습니다. 무릎이 아프지만 그래도 일어날 수 있고
잠을 설쳤지만 그래도 오늘 아침을 다시 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창문을 여니 햇빛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 햇빛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그릇을 놓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예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지나쳤던 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그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소리를 언젠가는 그리워할 날이 올 수도 있겠구나. 감사는 세상을 좋게 꾸며보는 일이 아닙니다. 불편한 일을 없는 것처럼 외면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픈 것은 아프다고 인정하면서도 그 아픔 때문에 내 삶 전체까지 나쁘다고 결론 내리지 않는 태도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이상한 습관이 있습니다. 부족한 것은 크게 보고 이미 가진 것은 작게 봅니다. 자식이 한번 전화를 하지 않으면 서운해하면서 지난주에 전화했던 것은 금방 있습니다. 배우자가 무심한 말 한마디를 하면 하루 종일 생각하면서 아침마다 약을 챙겨준 일은 당연하게 여깁니다. 친구가 한번 약속을 취소하면 섭섭하지만 지난 몇 년 동안 함께했던 시간은 쉽게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기억하는 연습이기도 합니다. 내게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곁에 있는 것을 다시 세어보는 것입니다. 한 70살 여성분은 남편에게 평생 불만이 많았습니다. 다정한 말도 잘하지 않았고 기념일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친구 남편들이 꽃을 사줬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괜히 속이 상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며칠 동안 혼자 집에서 밥을 먹는데 식탁이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다고 합니다. 남편은 평생 밥 투정을 하지 않았고 자신이 늦게 들어오는 날에도 묻지 않고 기다렸으며 무거운 것은 말없이 들어주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대단한 사랑의 표현은 없었지만 생활 곳곳에 조용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잃고 나서야 가치가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잃기 전에 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그 눈이 감사입니다. 그 노인은 밤마다 작은 수첩에 3가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그림 수업에서 웃었다. 아내가 된장찌개를 끓여줬다. 어떤 날은 쓸 것이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러면 아주 작은 것을 적었습니다. 넘어지지 않았다. 밥이 잘 넘어갔다. 버스가 바로 왔다. 처음에는 이런 것을 왜 적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몇 주가 지나자 하루를 보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저녁이 되면 오늘 무엇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를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오늘 무엇이 괜찮았는지를 찾았습니다. 상황이 크게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마음이 머무는 자리가 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또 하나의 깨달음이 따라왔습니다. 사람은 과거 때문에만 불행한 것이 아니라 과거를 오늘까지 계속 데리고 오기 때문에 힘들어집니다. 이미 끝난 말을 계속 떠올리고 몇 년 전 자식에게 서운했던 일을 다시 생각하고 젊었을 때 선택을 후회합니다. 반대로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하기도 합니다. 혹시 아프면 어떡하지? 돈이 부족하면 어떡하지? 혼자 남으면 어떡하지? 그렇게 과거와 미래 사이를 오가다 보면 정작 오늘 하루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인생은 오늘에서만 일어납니다. 어제 먹었던 밥으로 오늘 배부를 수 없듯이 내일 올 햇빛을 오늘 쬐을 수도 없습니다. 지금 마시는 차 한 잔, 지금 걷는 길, 지금 듣는 사람의 목소리가 실제로 내가 살고 있는 삶입니다. 어느 오후 그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바람에 나무잎이 흔들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멍하니 앉아 자식 걱정이나 건강 걱정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그냥 바람을 느꼈습니다. 따뜻한 햇볕과 나무 냄새를 느꼈습니다.
아무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지만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그때 그는 알았습니다. 행복은 문제가 모두 사라진 뒤에 오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오늘을 놓치지 않을 때 생긴다는 것을 말입니다. 과거는 배울 곳이지 계속 살아야 할 곳이 아닙니다. 미래는 준비할 곳이지 미리 두려워할 곳도 아닙니다. 우리가 실제로 손댈 수 있는 것은 오늘뿐입니다. 오늘 한번 웃고, 오늘 누군가를 덜 탓하고, 오늘 하나를 배우고, 오늘 나를 한번 인정하고, 오늘 사람에게 적당한 거리를 두고, 오늘 작은 것에 감사하는 것. 그렇게 오늘 있어야 인생 후반의 모습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노인은 마지막으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7가지는 더 오래 살기 위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남은 시간을 조금 더 품위 있게, 조금 더 자유롭게,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답게 살아가기 위한 태도였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무엇을 더 붙잡아야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덜 붙잡아야 편안해지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젊을 때는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돈도 더 벌어야 했고, 인정도 더 받아야 했고, 사람도 더 많이 만나야 했습니다. 자식이 잘 되어야 마음이 놓였고, 주변 사람들에게 뒤처지지 않아야 안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에서는 기준이 조금 달라져야 합니다. 이제는 얼마나 많이 얻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가볍게 살아갈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그 노인도 처음에는 7가지를 모두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매일 웃고 누구도 탓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자신을 칭찬하고 관계에 적당한 거리를 두고 감사하고 오늘만 살아야 한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지쳤습니다. 하루라도 짜증을 내면 실패한 것 같았고 아내에게 서운해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평생 만든 습관을 며칠 만에 바꾸려는 것 자체가 욕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바꿨습니다. 오늘은 하나만 잘해보자고 생각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한번 웃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자식에게 서운했지만 전화를 걸어 따지지 않았다면 그것도 잘한 일이었습니다. 그림 수업에서 선 하나를 새롭게 그렸다면 배움을 이어간 것이고 잠들기 전에 감사한 일 한 가지라도 떠올렸다면 그날은 헛되게 보낸 날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은 이렇게 조금씩 바뀝니다. 우리는 자꾸 큰 변화를 기대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성격이 바뀌고 관계가 좋아지고 마음이 편안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람의 삶은 대부분 작은 선택의 반복으로 달라집니다. 어떤 말을 할까? 망설이는 짧은 순간, 화를 낼까 말까 하는 몇 초 전화를 걸어 따질까? 그냥 산책을 나갈까 하는 작은 선택. 바로 그런 순간이 쌓여 한 사람의 노년을 만듭니다. 한 번은 그 노인이 아들에게 전화를 걸려다 멈춘 적이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연락이 없어서 서운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너는 부모가 궁금하지도 않냐고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동네를 걸었습니다. 한참 뒤 아들에게서 먼저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요즘 그림은 계속 배우세요. 그는 잠깐 놀랐습니다. 예전 같으면 왜 이제야 전화했냐고 했겠지만 그날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요즘 재미있다. 통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끊고 난 뒤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편했습니다. 아무것도 따지지 않았고 사랑을 확인받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관계는 오히려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것이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품위입니다. 할 말을 다 하는 것이 솔직함은 아닙니다. 상대를 붙잡는 것이 사랑도 아닙니다. 때로는 알고도 묻지 않고 서운해도 바로 쏟아내지 않고
상대가 스스로 다가올 공간을 남겨주는 것이 더 깊은 사랑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에게 억지로 잘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미워하며 살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조금 멀리 있으면 됩니다. 모임에서 누군가가 무례한 질문을 하더라도 모든 것을 설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웃으며 말을 돌릴 수도 있고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지요 라고 부드럽게 선을 그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있다고 차가운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경계를 아는 사람이 상대의 경계도 존중할 줄 압니다. 인생 후반부에 가장 아까운 것은 돈만이 아닙니다. 마음을 소모하는 시간도 아깝습니다. 나를 이해하지 않는 사람을 설득하느라 밤을 보내고 이미 끝난 일을 다시 꺼내 화를 내고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걱정하면서 하루를 보내는 것. 이 시간이 쌓이면 정작 내가 누릴 수 있었던 평온이 사라집니다. 그 노인은 어느 날 아내와 산책을 나갔습니다. 젊었을 때는 함께 걸으면서도 회사 걱정을 했고 자식 걱정을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는 병원비와 건강을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아무것도 해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아내가 길가에 핀 꽃을 보며 말했습니다. 올해는 꽃이 오래가네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두 사람은 그것뿐인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좋았습니다. 꼭 많은 말을 해야 가까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같은 길을 천천히 걸을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때 그는 비로소 자신이 바라던 노년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자식에게 인정받는 노년도 아니었고 남들에게 부러움을 사는 노년도 아니었습니다. 큰 돈을 쓰며 사는 삶도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가 조금 궁금하고 사람을 만나도 자신을 잃지 않고 혼자 있을 때도 외로움에 무너지지 않으며 밤이 되었을 때 오늘도 괜찮게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재미있게 사는 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웃음을 잃지 않는 것, 사람을 내 뜻대로 바꾸려 하지 않는 것, 계속 배우는 것, 자신을 함부로 낮추지 않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도 숨 쉴 거리를 남겨두는 것, 작은 것에 감사하는 것,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내일 때문에 오늘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 7가지를 완벽히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하나를 잊었다면 내일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나이를 먹었다고 늦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충분히 살아보았기 때문에 무엇이 중요한지 알 수 있는 나이가 된 것입니다. 젊을 때의 행복이 앞을 향해 달려가는 기쁨이었다면 노년의 행복은 천천히 걸으면서도 주변을 볼 수 있는 여유에 가깝습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될 필요도 없고 모든 관계를 붙잡을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지킬 사람을 지키고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남은 하루를 소중하게 사용하는 것, 그것이 인생 후반의 깊이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조용히 돌아보면 결국 우리가 찾고 있던 것은 대단한 비결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살아온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인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남아있는 인생을 다르게 바라보는 일이었습니다. 웃는다고 모든 슬픔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남을 탓하지 않는다고 모든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새로운 것을 배운다고 다시 젊어지는 것도 아니고 자신을 칭찬한다고 지난 상처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적당히 거리를 둔다고 관계가 모두 편안해지는 것도 아니며 감사한다고 아픈 몸이 갑자기 건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덜 흔들립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하루 전체를 잃지 않게 되고 자식의 연락 하나 때문에
내 가치를 의심하지 않게 됩니다. 배우자의 무심함을 보면서도 그 사람의 전부가 그렇다고 단정하지 않게 됩니다. 잘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도 이제 나는 끝났다고 말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씩 자신을 덜 미워하게 됩니다. 우리는 평생 너무 많은 것을 자신에게 요구하며 살았습니다. 좋은 부모여야 했고, 좋은 배우자여야 했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실수하지 말아야 했고, 남들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이가 들어서도 편히 쉬는 법을 몰랐습니다. 이제는 조금 달라도 됩니다. 오늘 웃지 못했다면 내일 웃으면 됩니다. 누군가에게 화를 냈다면 다음에는 한번 멈추면 됩니다. 배우고 싶은 것이 있다면 서툰 채로 시작해도 됩니다. 실은 관계에서 한 발 물러나도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내 마음을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의 삶은 이미 충분히 많은 시간을 견뎌왔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까지 증명하며 살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 덜 말하고 조금 더 천천히 보고 나를 소모시키는 것에서 조금씩 멀어져도 괜찮습니다. 그러면서도 따뜻함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노년의 품위입니다. 오늘 밤만큼은 지난날의 실수로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그때의 당신은 그때 하는 만큼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당신은 조금 더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앞으로의 삶은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전보다 조금 가볍고 조금 밝고 조금 평안하면 됩니다. 당신은 자신의 경계를 지킬 수 있고 자신의 시간을 소중히 여길 수 있으며 남은 인생을 자신의 방식으로 즐길 자격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아주 작은 것 하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웃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감사 한마디여도 좋습니다. 그 작은 시작이 다시 당신의 하루를 움직일 것입니다. 대본이 완성되었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